우리 지난 시간에 연속 좀 했지. 그래서 오늘은 연속 뒷부분 좀 남았지. 잠깐 살짝 복습 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의 개념 배웠어. 연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끊기지 않았다는 게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거는 이제 국어 사전에서의 얘기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제 연속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되는 건 이거였어. 함수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끊기지 않고 연속이 됐다. 그치.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했냐면 랜덤하게 어떤 점이든 잡는 거지. x = a에서. 그치. 이게 딱 x 값이 a일 때의 지점인데 얘를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우리 연속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연속의 정의는 이거였어. 정확히 x가 딱 a일 때의 그 함수값. 그치. fa가 되지. 이게 함수값이잖아. x가 딱 a일 때의 y값. 그게 바로 내 함수값이고 얘랑 누구랑 같으면 된다? a는 아닌데 정확히 딱 a는 아니지만 a 정말 근처에 있는 애들, a의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의 목표값이지.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값이었어. 걔가 향하는 값.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즉 a 근처에 있는 애들의 우리가 이 화살표는 그랬잖아. 이 화살표 의미는 전제가 돼 있는 게 a는 아니다. 이게 전제가 돼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a는 아닌데 a 정말 근처에 있는 애들, 걔네들이 향하는 값이지. 목표하는 값. 그게 서로 같다면 함수가 연속된다 이거지. 이게 바로 연속의 정의지. 우리 연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얘가 떠올라야 돼. 극한값하고 함수값 같다. 요게 떠올라야 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은 진도를 우리가 연속함수의 성질부터지? 그 페이지로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연속함수 성질부터 해가지고 오늘 보면 좀 뜬구름 잡는 내용들이 또 많아. 무슨 정리 뭐 많지? 그래서 페이지로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원리 페이지로 50페이지까지 했어. 그래서 51페이지 갑시다. 연속함수 성질부터 볼게. 이것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고등수학은 목차가 다 동일하다고 그랬지? 첫 번째가 뭐야? 정의, 개념 나오고 두 번째가 성질이잖아.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성질도 했고 시그마의 성질도 했었고 다 했었지. 그럼 극한의 성질까지 했고 우리가 연속함수 성질인데 성질은 또 목차가 다 동일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실수배 했을 때 그 다음에 사칙연산 했을 때지. 그래서 우리 고등수학은 어디서 커트라인? 딱 여기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된다. 덧셈 뺄셈까지만 되는 게 있고 사칙연산 다 되는 게 있고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이미 하나 배운 요 시그마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요 적분 요 두 개만 덧셈 뺄셈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다 돼. 그러니까 연속함수도 실제로 좀 이따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연속함수 성질은 뭐냐면 이거야. x = a에서 x는 a라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어떤 fx가 끊기지 않았어. 얘가 연속이야. 그 다음에 y는 gx 얘도 연속이래. 두 함수가 연속이야. 끊기지 않았어. 그럴 때 실수배를 했어. 어떤 fx한테 fx에다가 k를 곱했어. 이렇게. 그치? 요 함수지. 새로운 함수를 내가 탄생을 시켰어. 기존에 있는 함수 fx에다가 상수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연속의 정의에 따라서 뭐 좌우 극한하고 함수값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fx만 연속이라면 연속인한테 실수배를 해도 얘도 연속이란 얘기야. 볼 것도 없이 연속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한꺼번에 볼게. 그치? 이번에 뭐냐면 연속 함수끼리 더하거나 뺐어.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연속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필요 없이 연속끼리 더하거나 빼면 얘도 무조건 연속.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지. 연속끼리 곱했어. 얘도 볼 것도 없이 연속이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연속끼리 나눗셈을 했지. 그치? 얘는 좀 제약 조건 있지? 마찬가지로 뭐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gx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gx는 0이 되면 안 되는 이 제약 조건 하나만 달라붙지? 그래서 오늘 복습 시험에 뭐 있었니? 말 문제 있었잖아. 진입 판정 문제. 요거에 관한 게 또 있었지. 그러니까 극한에서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분모가 0만 아니라면은 연속끼리 나눗셈을 해도 연속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지. 근데 봐봐. 거기 개념 시간이니까 한번 잠깐 거기 중간 정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봐봐. 참고 보이니? 참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이런 얘기 했지. 기억나니?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내가 이거 얘기하지 않았니? 그치? 이거를 내가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야. 그거를 증명 한번 해볼 건데, 이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항함수 보면은 우리가 모든 다항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니? a 곱하기 x의 n제곱 an이라고 할까? an의 x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n-1의 xn-1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a1의 x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아? n차식 그치? 우리가 모든 다항함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만약에 n이 2면은 2차식이 될 것이고 n이 1이면 1차식이 될 것이고 그치? 그럼 얘가 연속함수임을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물론 기본 함수는 막 fx 갑시다. 그러니까 전제는 아마 이거 만약에 증명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만은 전제는 아마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y는 x 얘가 연속이라고 전제를 깔고 한번 해볼게. 하나는 분명히 주어지게 돼 있어. y는 x 얘는 연속이라는 전제하면 그럼 봐봐 여기서 fx의 연속성을 내가 한번 조사할 건데 y = x의 연속이라고 전제를 한번 깔아볼게. 이거는 문제에서 아마 주어지겠지. 그러면 방금 했던 연속함 성질을 이용할 거야. y는 x가 연속이니까 지금 뭐가 연속이냐면 얘가 연속이면은 연속끼리 곱해도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x하고 x 곱해볼게. 그러면 x 제곱도 연속 아니니?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전제가 깔려있으니까 연속끼리 곱했잖아. 그 다음에 x 세제곱도 연속이겠지. 얘도 연속이잖아. 연속끼리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하면 x의 n제곱까지 모조리 다 연속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여기다가 실수배를 해볼게. 어떤 실수를 곱하면 연속함수에다가 실수를 곱하면 당연히 또 연속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a1을 상수를 곱할 것이고 여기는 a2라는 어떤 상수를 곱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놈들도 모조리 다 뭐가 되는 거니? 연속이 되지?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다 연속인 애들인데 걔네들을 다 더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이 형태가 만들어지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증명은 전혀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답안지에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그거를 편하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뭐라고? 연속함수야. 됐어. 뭐 연속함수 성질은 별게 없지. 사칙연산 다 되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점이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 한번 가볼게. 그 다음에 나오는 테마가 바로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야. 최대 최소의 정리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가 나오는데 당연히 중요도는 사이값 정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야. 최대 최소 정리는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 요 내용 한번 살짝 볼게. 봐봐. 우리 51페이지 가볼까? 하단부에 최대 최소 정리 보이니? 두 단어 동그라미 쳐볼게. 닫힌 구간 동그라미 치시고 연속. 요건이 뭐냐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 봐봐. 첫 번째 닫힌 구간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끊기지 않고 연속이 돼야 돼. 이 두 요건을 충족을 하잖아. 두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동시에 갖는다 이 얘기야. 동시에. 이거 봐봐. 이런 거지.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고 해볼게. 만약에 이 첫 번째 요건이 탈락이 되는 경우. 우리 닫힌 구간 지난 시간에 배웠지. 닫힌 구간이 뭐였니? 이런 게 닫힌 구간이잖아. 그렇지. 이거 해서 어떻게 하니? x가 1에서 2인데 경계가 포함되는 거. 이게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은 이런 게 열린 구간이지? 그렇지? 얘는 x가 1에서 2인데 구간이 경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 이거 열린 구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2차 함수 한번 예를 들어볼까? 지금 여기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구간이 이렇게 열려 있어. 뻥 뚫어놨다는 얘기는 경계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야. A에서부터 B까지. 그치? 이런 그래프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러면 최대값이 존재하니? 최대가 여기서 발생해? 아니지. 지금 여기가 뻥 뚫려 있어. 딱 B일 때가 뻥 뚫려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대값이 발생하는 지점이 존재해야 하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아. 최소만 존재하겠지. 최소 미니멈만 존재하고 이때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 불연속인 경우 볼게. 첫 번째 요건을 충족을 했어. 닫힌 구간이야.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닫힌 구간으로 돼 있어. 닫힌 구간 돼 있는데 만약에 불연속 봅시다. 우리 불연속 지난 시간 배웠어요, 얘들아. 불연속의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야, 봐봐. 우리가 요거잖아. 연속의 정의가 이거지. x가 a로 갈 때 fx, 얘가 fa. 요게 연속의 정의지? 그렇지? 그럼 얘를 세분화시키면 이거잖아. 세분화시키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그 둘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불연속인 사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 불연속인 사유가 세 가지가 뭐냐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둘 다 존재하긴 하는데 극한하고 함수값이 다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지.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하자 그랬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는 건 어떤 그림이다?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니? 좌우 극한이 다를 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써. 그럼 여기가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라면 여기가 지금 x 이퀄 a야. 좌극한은 일로 가지, 우극한은 일로 가잖아.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 두 번째는 어떤 경우다? 이런 경우지. 뻥 뚫려 있는 거, 이런 거. 얘는 정확히 여기에 x가 a일 때 뭐가 존재하지 않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함수값도 존재해. 정확히 여기가 딱 x가 a일 때야.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도 존재하지? 극한은 일로 가는 거잖아. 존재하는 두 개가 일치하지 않지. 그럼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봐봐. 얘가 지금 불연속이야. 불연속인데 불연속 사유가 뭐니?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속이야. 그럼 이렇게 불연속이 발생하잖아.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최소가 존재하니? 없어. 그치? 그러니까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 닫힌 구간이 돼야 되고, 그치? 닫힌 구간. 그러면서 연속 조건, 두 조건을 충족하면은 반드시 최대하고 최소를 동시에 간다 이 얘기야. 중요하진 않아.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그냥 가볍게만 알고 있으면 돼. 그치? 이런 거 이해만 하면 되고. 우리는 중요한 게 사이값 정리는 매우 중요하지. 사이값 정리는 중요해. 얘는 내신 수능 할 거 없이 사이값 정리는 그래도 많이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사이값 정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뭐 얘를 뭐 사이값 정리 혹은 뭐 중간값 정리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개정 과정 거치면서는 이제 사이값 정리로 통일이 됐어. 그럼 여기 52페이지 가봅시다. 거기 책에 나와 있지? 사이값 정리. 얘도 요건을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 동그라미 쳐야 될 단어. 닫힌 구간. 얘는 요건이 3개야. 닫힌 구간, 연속, 그 다음에 FA하고 FB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건은 몇 가지? 3가지야. 사이값 정리는 기본 전제 조건이 3가지야. 먼저 닫힌 구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마찬가지로 연속,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세 번째 뭐냐면 FA하고 FB가 달라야 된대. A하고 B는 뭐냐면 구간의 경계를 의미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세 요건이 충족이 되잖아? 그러면 읽어볼게. 봐봐. 읽어볼게.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K에 대해서 FC 이퀄 K, 얘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지. 말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잖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그래프로 한번 얘기해볼게.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요거를 y는 fx라고 이름 붙여볼게. 여기가 a야, 구간.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b하고 이름 붙여볼게. 그렇지? 그럼 지금 얘는 구간 a에서 b지. 구간 닫혀있고 그 다음에 끊기지 않았지? 다항함수니까 끊기지 않았어. 그 다음에 FA가 여기잖아. FA가 여기고 FB는 여기 있지? 이게 FB야. 두 개가 당연히 다르잖아 지금 현재.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그럴 때 뭐가 성립이 되냐면 얘가 지금 서로 다른 값이니까 FA하고 FB가 다르니까 이 사이에 누군 값이 있다는 얘기지. 어떤 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지. FA하고 FB 사이에 봐봐. 지금 문자를 K로 했구나. 우리 책하고 좀 통일시키면 얘가 지금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K라는 애가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함수값이 K가 나오는 지점이지. 그치? 함수값이 K가 나오는 지점. 이 그림에서는 몇 개 존재해? 무려 3개 존재하겠지.
그치? 얘를 C1, 얘를 C2, 얘를 C3라고 하면은 함수값이 K가 나오는 지점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지? 이런 내용이야. 그치? 별 내용 없잖아. 그러니까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의미가 있어. 그렇지?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이값 정리 왜 배우는지 알아야 돼? 왜 배우는지? 그러니까 활용이지. 이게 사이값 정리의 내용이고 내용은 어렵지 않지? 요 세 요건을 충족하잖아. 그러면 얘가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K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 함수값이 K가 나오는 X값들이지. 그게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바로 내용인데 이거의 활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건데 사이값 정리가 언제 써먹냐면 이게 우리 용도지. 얘는 근의 존재 의무지. 유무를 밝힐 때 쓴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하나 예를 들게. 우리가 고1 때 이걸 배웠어.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지 얘. 2차 함수 적어볼게. 우리가 고1 중간고사 1학기 공부할 때 2차 함수 배우면서 얘를 2차 방정식, 얘를 2차 함수 배웠잖아.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니? 이밖에 없잖아. 그치? y 대신 0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y 대신 0을 집어넣었어. y 대신 0을 집어넣은 거는 우리가 언제 y 대신 0 집어넣니? x 절편 구할 때. 맞아? 그러니까 2차 함수의 x 절편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게 이거잖아.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라는 단어를 배웠단 말이야. 관계는 뭐다?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이라는 좋은 게 있어. 그치? 인수분해가 안 돼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3차 같은 경우, 3차 이상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암기하니? 암기하잖아. 근의 공식 존재하긴 해. 존재하는데 우리가 따로 암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3차 방정식 푸는데 내가 못 풀겠어. 그런데 3차 함수를 내가 그렸어. 3차 함수를 그렸더니만 이런 게 나왔다고 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A일 때고 여기 B라고 볼게. 여기가 그러면 FA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FB가 되겠지. 됐니? 3차 함수 그렸어. 그러면 그 3차 방정식의 근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X축과의 교점이 바로 근이 되는 거 아니니? 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사이값 정리가 활용이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근의 공식도 몰라. 그렇지. 그럼 얘가 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럴 때 써먹는다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써먹냐면은 이럴 때 써먹어. 봐봐. 지금 봅시다. 만약에 A를 넣었을 때 함수값 FA하고 B를 넣었을 때 함수값 FB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가 나오잖아. 부호가 서로 달라. 부호가 서로 다르면 요게 연속 조건을 충족하잖아.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반드시 X축을 적어도 한번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순간 이동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가능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불연속이 돼. 이렇게 올라가면 X축과 안 만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애초에 요건이 뭐야? 연속이 돼야 돼. 끊기지 않고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X축을 적어도 한 번은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게 바로 어찌 보면은 근의 공식 역할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치? 근을 판별할 수가 없잖아.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걔를 판별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경계에 해당하는 A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B 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해가지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부호가 다르다를 얘가 부호가 다르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부호가 다르다. A를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 곱이 음수다. 이거지. 이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렇지? 이게 부호가 다르다의 의미잖아. 그렇지? 두 개 곱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X축을 적어도 한번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냐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그래서 거기 봐봐. 52페이지에 보시면 사이값 정리 우선 박스 안에 내용 나오지?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니? 닫힌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연속. 그래프 끊기지 않아야 돼. 연속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뭐다? FA하고 FB가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이런 경우잖아. A 넣었을 때 음수, B 넣었을 때 양수.
부호가 서로 다르면 x축을 무조건 한 번은 뚫고 지나간다. 그렇지?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필수 예제 6번 가볼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 봐봐 얘들아 봐봐. f 함수 나와 있고 g 함수 나와 있어.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래. 그럼 fx 2차 함수지. 다항함수 맞아? g도 2차 함수지. 다항함수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연속인 애끼리 지지고 볶아. 그치? 실수배를 하든 덧셈 뺄셈을 하든 곱셈을 하든 무조건 다 연속이라고. 뭐만 조심하면 돼? 나눗셈.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1번은 실수배. 그치? 3을 곱했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했지? 그러면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 연속 아니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연속이네요. 그러니까 1번은 실수 전체. 2번도 마찬가지겠지. 연속인 애끼리 곱했어. 볼 것도 없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지. 조심할 거는 3번, 4번이잖아. 3번, 4번은 분수 형태니까 뭘 조심하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만 제외하면 되는 거야. 그 지점만 제외하면은 연속이 돼. 그럼 3번은 어느 지점이 불연속이니? 3번은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gx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gx가 뭐냐면 3번 같은 경우는 gx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 빼기 오란 말이야. 얘가 0이 되는 점 찾아볼게. 그럼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하고 5인 지점이지? 이 지점이 분모가 0이 발생하는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3번 답은 어떻게 적어야 돼? x가 누구만 아니면 돼? 마이라고 5만 아니면 되는 거야. 걔 두 지점만 제외하고는 모조리다 연속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지. 분모는 뭐냐면 분모 f 빼기 g야. 그러면 fx에서 얘에서 g를 빼라는 거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의 4x에다가 플러스 5란 얘기지. 얘가 0이 되는 점 찾아볼게. 그러면 얘 없어지면서 4x가 얼마니?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그러니까 요 놈만 아니면 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만 아니라면은 연속이 된다 이 얘기지. 그치? 연속함수 성질이 어렵지 않잖아. 뭐만 신경 쓰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그것만 아니면 돼. 그럼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 얘들아. 이거 예전에 수도에서도 이게 나왔지? 뭐 비슷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항상 분수 형태라고 해서 불연속, 이게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잖아. 분수 형태라고 해서 불연속이 발생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이거 불연속 지점이 존재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안 하니까 물어봤겠지 내가. 그지?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돼? 그렇지? 얘가 0이 될 수 있니? 없어. 얘는 우리가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얼마야? 4분의 3이잖아. 그럼 분모는 항상 뭐냐면 양수야. 그렇지. 얘는 항상 0보다 큰 애야. 0이 될 가능성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분수 형태라고 해서 항상 불연속이 대가 아니야. 알겠니? 0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내신 많이 나온 거. 수능도 마찬가지고. 분수 형태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래. 이거 해석을 해볼게. 어떤 gx분의 fx 이러한 애인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래. 그러면 우리는 뭘 따져줘야 돼? 얘가 항상 0이 아니면 되잖아. 그렇지. 얘만 분모만 항상 0이 아니라면은 얘는 무조건 연속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나중에 문제를 풀 거야. 잘 나오는 거 있어.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잠깐만 뒤에 있나? 있네. 얘들아 93번 가볼까? 거기 56페이지 가봅시다. 내가 지금 말한 내용이 딱 있지? 93번 잠깐 볼게. 얘가 내신에 아주 단골 문제인데 93번 가볼게. 뒤에 맨 마지막에 있지. 봐봐. fx 나와 있고 fx가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하지? 그 다음에 gx가 2x 제곱에 ax에 플러스 3이야. 둘 다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gx분의 fx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연속이 되고 싶다 이랬어. 원래 분수 형태일 때에는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불연속이 발생한 지점이지.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 되려면 얘가 항상 0이 아니면 되잖아. 그치? 분모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이 얘기지. gx가 얘거든. ax 더하기 3. 얘가 항상 0이 아니면 돼. 됐어? 그럼 이거 고1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니 이거? 얘가 항상 0이 아니래. 이거를 우리가 2차 함수로 풀었지 고1 때. y 값이 항상 0이 아니래. 그러면 맞춤형 그림은 어떤 그림 나와야 되니? 얘는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는 요거거나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잖아. 그럼 y 값이 항상 0이 안 되려면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 얘만 가능한 거지. 얘 탈락, 얘 탈락이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 얘는 0이 되는 점이 있지? 얘도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y값이 0이 안 되려면 이게 붕 떠있는 그래프밖에 안 돼. 이해됐어? 그래서 붕 떠있는 거 우리 고1 때 어떻게 했니? 판별식이 뭐 작다로 끝냈잖아. 그래서 요거 판별식 4 요거니까 8, 3, 24.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냈잖아. 그래서 지금 얘는 2루트 6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6에서 a는 2 루트 6이지. 이걸 만족하는 정수 개수 세주면 되겠지. 루트 6은 대략값이 얼마냐면 이거 알고 있으면 좋지. 2점 루트 5가 2.2거든. 얘는 2.3 얼마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4점 얼마야? 요 값은 얼마냐면 4점 얼마지? 4점 얼마니까 요 사이는 정수 구해주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내신은 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봤고 다시 앞으로 와서 유형 7번 갑시다. 최대 최소 정리는 시험에 뭐 많이 나오진 않아. 일단 1번 이런 거는 우리 고1 문제 아니니? x의 범위가 마이에서 1에 최대 최소 구하래. 이거 고1 때 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미 다 공부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미적분에서 우리가 등장한 내용은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사이값 정리로 한번 가볼게. 사이값 정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이값 정리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 8번, 9번 가봅시다. 8번부터 볼까? 필수 예제 8번. 방정식 얘가 x세제곱에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이지? 이퀄 0. 이 3차 방정식이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거야. 그렇지. 그 사이값 정리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주관식 아니면은 주관식이 내기가 요즘 채점하기가 좀 곤란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 9번 같이 나와. 실제 내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럼 8번 봅시다. 그래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근을 구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 구할 수 있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원래 우리가 근의 공식 써야 돼. 3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근을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근의 공식 몰라도 근의 존재 유무는 밝힐 수 있어. 요 범위에서 얘가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지. 여기가 x가 2야. x가 2고 여기 x가 3이거든. x축이야. 그럴 때 요게 방정식을 우리가 함수로 접근한다면 얘를 y로 두는 거잖아.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한 번은 뚝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뚫고 지나가 준다면 여기서 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잖아. 맞잖아. 아까 전에 그거였지 우리가. 사이값 정리가 활용이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얘가 끊기지 않은 함수이면서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연속되는 부드럽게 연속되는 이러한 형태이면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2 넣었을 때하고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다면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뚫고 지나간다. 즉 근이 발생한다 이 얘기지. 그러면 만약에 주관식이라면 항상 이거 써야 돼? 그렇지? 요건이 뭐였니? 닫힌 구간이면 연속, 그치?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써야 될 거는 뭐 닫힌 구간 문제가 안 되니까 연속 볼게요, 연속. 그러니까 다항함수이므로 연속이지. 다항함수는 일반적으로 연속이 인정된다고 그랬어. 연속. 그
답안지에 써야 될 거는 연속에 관한 거 다항함수 이거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F2를 조사해 볼게. 요걸 fx라고 합시다. 요걸 fx라고 이름 붙이면 F2 구해 주시고 F3 구해 주셔야 돼. 경계값. 그럼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오지. 얘는 음수지. 그럼 3 집어넣으면은 27 될 거고, 요거니까 얘는 양수지? 그렇지? 얘는 음수, 얘는 양수 나왔어. 그러니까 따라서 F2 곱하기 F3이 음수가 나옴을 확인했지?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만 좀 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요 2에서 3이지? 구간 이렇게 써볼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서술형 채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이렇게 내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PC를 9번 형태로 가볼게. 9번 형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지. 근의 개수를 판단해 봐라. 그럼 우리는 뭘 조사해야 돼, 얘들아? 부호가 뒤바뀌는 지점. 그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을 잡아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필수를 9번 가볼게. 9번 보시면 F 마일이 2야. F 0이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F 1이 1이야. 그 다음에 F 2가 마3이야. 이때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 1에서 X 2지. 요 구간에서 근이 몇 개냐 물어봤어. 부호가 몇 번 바뀌냐 우리 체크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럼 봐봐. 마일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럼 요 구간에서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야.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지. 여기서 한 개. 됐니? 여기 볼게.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한번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야. 적어도 한 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은 요 한 개라고 하는 건 적어도의 개념이야. 최소한 한 번은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야. 더 뚫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여기는 부호 변화 있니 없니? 있지. 여기도 적어도 하나. 그러면 최소한 몇 개 존재한다? 적어도 3개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호가 뒤바뀌는 지점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내신은 94번 같이 나올 건데 94번을 내가 한번 볼게. 이 정도는 뭔가 좀 싱겁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와. 94번 정도 돼야지. 94번을 내가 한번 해볼게. 봐봐. 94번 갑시다. F 마이지. 얘가 마일이고 F의 마일이 마이너스 2고 F의 0이 1이고 F의 1이 마이너스 2고 F의 2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fx 이퀄 x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가 사이값 정리 쓰려면 우변 0되게끔 만드는 게 좀 좋아. 그래서 얘를 넘겨. 그러면 fx 마이너스 x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얘를 하나의 함수 gx라고 이름 붙여볼게. 이렇게. 항상 최환이야, 이렇게. 우변 0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gx를 만들어. 그치? 그러면 요거의 부호 변화만 체크하면 되겠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지금 구간이 어디니? 마이너스 2에서 2지? 그러면 내가 g에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한번 적어볼게. g의 마이너스 2는 f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지? 그러면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이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얼마? 1 나오지.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 적어볼게. g의 마이너스 1은 f의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이지? f의 마이너스 마이야. 여기다 마이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 나오지. 됐니? 그러면 요 방정식의 식은 구하라 이거니까 부호의 변화 보면 되잖아. 여기서 있지, 하나가. 그렇지. 여기서 한 개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우변 0되게 다 넘겨서 요거의 부호 변화를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치? 요 방정식에 시그널이 계속 묻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G의 0도 체크해볼까? G의 0은 F의 0 플러스 0이지, 빼기 0이지? F0이 얼마? 1이니까 얘는 1이지. 여기도 하나 존재하네. 그 다음에 G의 1 가볼까? G의 1은 F의 1 빼기 1이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마이에다가 얘 하니까 마3이지. 여기서도 또 하나 있네. 마지막으로 G의 2 가봅시다. G의 2는 F의 2 빼기 2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의 2분의 얼마 되니? 5니? 그럼 여기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여기는 부호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 존재한다? 적어도 3개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요거는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9번 같은 거는 이런 게 나오는 거 시험에. 됐어. 여기까지가 이제 연속이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조금 너희들 잠깐 봅시다. 좀 보충할 문제가 있는지 라이트셀 한번 살짝 볼게. 내용은 다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미분계수도 함수 앞부분 쭉 나올 거거든. 상당히 추상적이지. 이 앞쪽 미분계수 도함수까지가 상당히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연속 파트 기출 조금 보면서 연속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할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한 파트가 끝났지. 극한하고 연속 파트가 끝났고 이제 미분으로 들어오는데, 미분에 봐봐. 미분은 크게 보면 그 두 파트로 돼 있어. 미분 파트가 여기 봐. 미분의 파트를 보면 이게 총론에 해당하는 거. 이론이지. 그치? 예를 들어 우리가 제목으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제목으로 돼 있지. 요게 미분의 어찌 보면 총론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미분의 활용이지. 미분의 활용. 걔를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그래. 미분이 활용이 되는 것들 줄줄이 나오지.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돼 있어. 당연히 중요도는 여기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는 뭐 내신 수능 할 것 없이 뭐 그냥 대학 가려면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니, 미분계수 함수. 그래서 이제 얘는 미분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뭐 첫 번째 뭐 접선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의 증가감소 나올 것이고, 세 번째 최대 최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부등식, 방부 활용 나오고, 그 다음에 그치? 마지막에 속도까지. 그러니까 총 이게 보면은 5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분이 활용이 되는 게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미분계수 정의를 하기 앞서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평균 변화율이 나와. 봐봐. 평균 변화율. 요거 개념부터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평균적인 변화율이지. 봅시다.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정의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은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함수가 이렇게 있고, 내가 얘를 y는 fx라고 이름 붙여볼게. 구간이 주어지겠지. 어떤 x의 범위. 그래서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구간 a, b지.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정의야.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뭐냐면 우리가 a일 때의 함수값을 여기 fa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 다음에 b일 때의 y값 요게 fb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 함수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천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평균적인 변화율이야. 평균적인 변화율은 뭐냐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정의 자체가 델타 x분의 델타 y. 요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거든. 그러면 얘는 그리스 로마 문자 델타야. 요 삼각형 델타인데, 이 델타라고 하는 건 요 D의 D 약자거든. D. 그지? 영어 D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 로마 문자 D야. 델타. 그런데 얘는 디퍼런스의 약자야.
디퍼런스 약자. 그래서 x 값의 차이, 그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란 얘기야. x의 차이 분의 y 증가.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요게 바로 델타 x에 해당하겠지. x의 증가량. 그 다음에 요거의 차이가 바로 델타 y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럼 x의 증가량은 얘를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지.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b에서 a를 뺀 거, 요거를 델타 x라고 하고, 델타 y는 f b에서 fa를 뺀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우리가 아주 친숙한 애야. 얘 뭐니? 기울기. 그죠?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적 의미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적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에서의 의미를 기하적 의미라고 하는 표현을 써. 그지? 기하적 의미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래프에서의 의미를 의미해.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요 점이지. 요 점이 지금 f, a, fa잖아.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b, fb지.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를 의미하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는 뭐냐면 이거야. 구간의 양끝점이지. 구간의 양끝점을 뭐한? 연결한 직선이지.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기울기야.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런데 지금 평균 변화를 배웠거든.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은 전혀 쓸모가 없어. 왜냐하면 봐봐. 생각해볼게. 이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우리가 함수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A라고 봅시다. 여기를 B라고 해볼게. 극단적인 내가 예를 들어볼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변화가 있었어. 변화가 있고 딱 여기야. 그치?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봐봐. 이런 함수가 있다고 봤을 때 평균 변화율의 정의 한번 적어볼까?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뭐였니? 얘에서 뺀 거지. B-A분의 FB-FA잖아.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지.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분자가 0이 되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함수를 분석하는 도구로서는 아주 안 좋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좀 이따가 할 그 미분계수, 우리 정의할 때 순간 변화율, 그게 바로 미분계수인데, 걔를 유도하기 위한 그냥 뭐냐면 과도기적인 개념에 불과하는 거야. 알겠니? 얘는 중요한 도구는 아닌 거지. 봅시다.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58페이지에 평균 변화율의 정의 나와 있지. 정의는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러니까 기하적 의미가 거기 맨 밑에 나와 있어. 그게 바로 기하적 의미지. 평균 변화율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 위에 두 점이지. 구간의 양끝점이야. 걔가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뭐와 같다? 기울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별 내용 없잖아, 여기까지는. 그지? 그래서 요거의 내 치명적인 단점이 왜 발생하니, 얘들아? 발생하는 이유를 봐야 돼.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간격이 넓어서. 되니? 이게 변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게 넓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얘를 뭐 어떻게? 좁히면 되잖아. 지금 우리가 요 간격을 뭐라고 하니? B에서 A를 뺀 거를, B에서 A 뺀 거를 델타 X라고 하지? 요 델타 X가 넓어서 문제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0으로 보내주면 돼. 델타 X를 좁히면 분석이 제대로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서 얘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거지. 극한의 개념을 추가한다는 얘기야.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시면 문제점이 해결되잖아. 그치?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란 얘기야.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요 델타 X 얘만 0으로 보내주시면 되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조금 그래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가 상당히 조금 재미없는 내용이지. 요 단원이 다 그래.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한동안은 어쩔 수 없어. 이게 미적분학 자체가 해석하게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함수 봅시다.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 요게 y는 f x야. 그럴 때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을 여기 a, 여기를 내가 b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가 f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fb가 되겠지. 그럴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델타 x로 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델타 x는 뭘 의미하냐면 b에서 a를 뺀 거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b라고 하는 거는 a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이 b라고 하는 거는, b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a 플러스 뭐다? 델타 x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a를 기준점에 했을 때 델타 x만큼 더한 거니까. 맞지? 그럼 여기 fb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b 대신에 얘로 갈아 끼우면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평균 변화를 한번 다시 적어볼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그랬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 델타 y 대신 델타 y가 바로 뭐냐면 얘잖아. y 값의 차이. 맞니?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델타 x, 여기는 f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되니? 얘는 원래 뭐였어? 얘는 fb-fa잖아. 근데 fb를 내가 얘로 갈아 끼운 거야. 그럼 요게 나오겠지. 그치? 이게 바로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야. 정의. 그래서 오늘 요거를 암기하셔야 돼. 그치? 거기 나와 있지. 우리 책에 보시면 어디 있니? 58페이지 하단부에.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는 폼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폼. 첫 번째는 뭐다? 요 델타 x가 0으로 가는, 분모가 이렇게 0으로 가는, 간격이 0으로 가는 요 폼. 그치? 그럼 얘는 또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b가 누굴 향해서 가는 거야? 이게 좁혀진다는 얘기는 b가 a를 향해서 가는 거지. 맞니?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서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점을 보통 이제 x로 표현한다면, x로 많이 표현해. 그치? 움직이는 값. b 대신 x로 적어볼게.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 얘를 x가 한없이 누굴 향해서? a를 향해 다가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x가 a를 향해 다가간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x는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델타 x인데, x에서 a를 뺀 거지. x에서 a를 뺀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얘는 f의 x잖아. 요게 x니까 여기가 f의 x로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fa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지.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첫 번째 형태고,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 의미야. 이 간격이 좁혀진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니까 얘를 움직이는 값을 b라는 문자 대신 x로 내가 바꿔 적었어. 여기가 x라면 여기는 fx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x가 a로 간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잖아.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그러면 여기 분모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x-a로 적어야 되겠지. 그치? 델타 x가 요놈이니까 여기가 x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분자도 이렇게 바뀌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폼이야.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개를 반드시 암기하자고. 근해 공식처럼 암기해야 돼. 그치? 미분계수 정의니까. 됐니? 그럴 때 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 봅시다. 여기가 델타 x잖아. 그럼 여기랑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을 수밖에 없어. 다르면 말이 안 돼, 애초에. 그렇지 않니? 여기는 무조건 같아야 돼. 얘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여기를 봅시다. 여기 밑에는 얘하고 무조건 같아야 되지. 이게 하나의 점이기 때문이야. x, fx잖아. 그지? 요 점의 좌표가 x, fx잖아. 요 점의 좌표가 a, fa고. 그렇지. 기울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점이기 때문에 x, fx, a, fa. 그럴 때 얘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얘가 같아야 되고 얘가 같아야 돼. 여기서는 얘가 같아야 되고. 다르면 같게 만들어야 되지.
그게 바로 이제 내신 문제 아니니? 이따 한번 해볼 거고. 그래서 거기 봐봐. 내가 지금 말한 내용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 오른쪽에 59페이지 가봐. 59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 중간 부분 하단부에 보이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치? 네모 돼 있고. 그치? 그거 보이니? 걔가 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다르면 같게 만들어야 돼. 같게 만들어야 돼. 됐어. 이게 바로 뭐냐면 미분계수 정의야. 이거 오늘 암기합시다. 그럼 봐봐. 이거 볼게.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냐면 얘는 얘를 F'A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 그치? A라는 점. 봐봐. 이게 왜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되냐면 기하적 의미 볼게. 우리 아까 전에 기하적 의미가 뭐였니? 평균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는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지. 그럼 봐. X가 여기 있을 때는 요 직선의 기울기 아니야? 근데 X가 한없이 막 이쪽 A로 다가가. 그럼 X가 요 정도 왔어, 얘들아. X가 요 정도 오면은 어느 직선의 기울기야? 요 직선의 기울기지. 그럼 X가 더 왔어. 요 정도 왔어.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지. 점점점 어떻게 돼? 이거의 극한값이야. 목표값. 점점점 얘가 오면은 누구에 가까워져? 목표값은.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서 가겠지.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기하적 의미인데 이 순간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는 뭐냐면 x = a에서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지. 이거는 순간 변화율의 기하적 의미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거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 순간이라는 말은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 일반적으로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한다? 순간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세 글자로 하면은 변화율. 네 글자로 하면 뭐니? 미분계수. 다섯 글자로 하면 순간 변화율. 여섯 글자로 하면 접선의 기울기. 얘가 다 동의어야. 그치? 세 글자로 하면 변화율, 네 글자로 하면 미분계수, 다섯 글자로 하면 순간 변화율, 여섯 글자 접선의 기울기. 얘가 모조리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래서 거기 58페이지에 나온 내용까지 내가 설명을 했지.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분계수 기하적 의미 나오지? 기하적 의미는 뭐라고 그랬니? 우리가 해석을 그래프에서의 의미야. 수학에서 기하적 의미라고 하는 건 그래프에서의 의미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원래 평균 변화율은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한 요직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한없이 일로 다가가.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요직선의 기울기, 여기 있을 때는 요직선의 기울기, 여기 있을 때는 요직선의 기울기. 그거의 극한이잖아. 목표값. 누굴 향해서 간다?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서 간다 이거지. 네, 그래서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게 바로 기하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도함수까지. 도함수는 바로 뒤에 있나? 없나? 뒤인가? 도함수 어디 있지? 뒤에 있구나. 도함수 나중에 해야 되고. 우선은 그러면 필수지 1번 한번 살짝 볼게. 필수지 1번. 힘들어? 이거 말 나온 김에 하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만 해. 다음에 이거 암기해야 돼. 얘가 암기가 돼 있어야지 얘를 베이스로 출발하는 거야. 그렇지? 미분계수 정의를 모르면 미분 파트 자체가 진행이 안 돼. 이걸 암기해야 돼. 알겠니? 모양새를.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제 기본 폼은 두 가지잖아. 기본 폼은 두 가지인데 하나만 좀 더 추가하자면 얘는 0으로 가는 거. 얘는 하나의 값으로 다가가는 형태지. 그런데 이게 지금 델타 x 문자 두 개 쓰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조금 뒤에 바로 나오는데 얘를 하나의 문자, 이 델타 x를 h라는 문자를 많이 써. 두 개 쓰기 귀찮아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그치? 얘랑 같은 의미인 거야, 실제로는. 그치? 두 개 쓰기 귀찮으니까 h로 하나 적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본 폼은 두 가지야. 그치? 간격이 0으로 가는 거, 특정한 값으로 가는 거, 형태. 하나만 해봅시다.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번 가볼게.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이거에 대해서 x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라고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양수 a값 구해봐라 이거지. 그러면 지금 구간이 1에서 4야. x가 1에서 4까지 변한대. 그러면 첫 번째 평균 변화를 구해볼게. 평균 변화의 정의는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지. 그치? 4 빼기 1분의 F4 빼기 F1. 이게 평균 변화 아니니? 그치? 기울기잖아. 구간의 양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럼 얘는 분모는 얼마? 3. F4 구해볼게. 4 집어넣으시면 63. 1 집어넣으면 0이지. 그러니까 21 나오네. 평균 변화율은 21이 나왔어. 두 번째. x는 a에서 미분계수야. 미분계수 정의 한번 적어볼게. 요거 F'A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 정의. 그래서 요거 위의 형태 기본 형태로 적어볼게. x =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되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게 정의지? 이게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정의야. 그냥 내가 정의에 맞춰 그냥 적었어. 그럼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볼게 이제.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가. 분모는 건들 게 없고 분자 갑시다. fx가 얘야. x자리에 얘가 통째로 들어갔어. x자리에 얘가 통째로 들어갔어. 그럼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델타 x 이거의 세제곱 빼기 1이 되지. 됐니? 그 다음에 FA잖아. FA는 여기다 A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A 세제곱에 플러스 1. 됐니? 이렇게. 그럼 분자 정리해 봅시다. 분자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델타 X. 여기 1 사라지고 여기 A 세제곱 사라지지. A 세제곱 사라지잖아. 곱셈 공식 해볼게. 그럼 남아있는 거는 살아남아있는 거는 3배의 이거 제곱 요거. 봐봐. 살아남아있는 거는 3의 A의 제곱의 델타 X 요거하고 3의 A의 델타 X의 제곱 요거 살아남아있겠지. 그리고 또 누구 살아남아있어? 이거의 세제곱 델타 X의 세제곱 살아남아있지. 곱셈 공식 써가지고 했어.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적용시켜볼게. 델타 X 0으로 가지? 집어넣어봐.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지.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 뭐 한다고 그랬어? 약분 후 대입. 약분 후 대입할 거야. 델타 X를 약분시켜. 0분의 0꼴을 약분 후 대입이잖아. 그치? 약분 후 0을 대입해. 그럼 누구 남아? 여긴 0 대입하면 다 날아가잖아. 누구 남니? 3A 제곱만 남지. 됐어? 그치? 됐어.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A라는 점에서 미분계수인데 얘가 두 개가 서로 같대. 그러면 3A 제곱이 21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A 제곱이 7이 돼야 되겠어. 이걸 만족하는 양수 구하라. 정답은 루트 7. 할 수 있겠니? 그치?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집에 가서 요 두 개 형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누가 물어봐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딱 여기 어디냐면은 필수제 5번까지는 나갈 수 있겠지. 오늘 목표는 필수제 5번까지만 합시다. 너무 많니? 그래. 그러면 그럼 필수제 5번은 좀 그렇고 필수제 3번까지만 합시다. 그 변형하는 것까지만 할게. 두 개만 하고
근처에 놀거리 있어? 근처에 응. 몇 뭐 뽑기라든지. 뽑기 있어. 뽑기가. 뽑기가 일단 우리가 먹는 데는 골목길이어가지고 거기가 빠져서 나가면 빠져서 내가 푸신지 그쪽에 꽃게 더 많이 있어. 거기랑 또 이제 좀 약간 빠져서 나가면 되게 약간 잠깐 남는데 거기도 꽃게 있고. 너 녹화 중이었구나. 너 다 얘기했는데. 우리의 일정.